혹시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자꾸 피곤하고 물이 자주 마시고 싶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손발이 저릿한 느낌도 들고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기셨다면 지금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병. 당뇨병. 그 중심엔 바로 혈당이 있습니다. 혈당이란 뭘까요?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낮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이란 무엇인지, 왜 관리가 필요한지, 위험 신호 자가 진단, 혈당에 좋은 음식, 혈당을 낮추는 생활 습관까지 혈당 관리의 모든 것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내 얘기 아닐까 싶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건강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행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함께 살펴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혈당 관리란 무엇인가?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 당분의 농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혈당은 자동차의 연료처럼 우리 몸 세포에 들어가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데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등의 작용으로 음식 섭취 후에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혈당 범위는 공복 시 70에서 100mg/dL, 식후 2시간 후 140mg/dL 미만 정도이며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혈당을 조절하는 모든 노력이 혈당 관리에 해당합니다. 즉, 식사 조절이나 운동, 필요시 약물 등을 통해 혈당 수치를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가?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 인체 영향. 우리 몸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높아지면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혈당이 약 180mg/dL를 초과해 높아지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심한 허기를 느끼고 피로감이 생깁니다. 피부와 입안이 마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며 혈당이 매우 높아지는 경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의식혼란이나 의식 저하 같은 응급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이 500mg/dL 이상 올라가면 일명 고혈당 쇼크로 심정지에 이를 수 있으므로 혈당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저혈당, 뇌를 비롯한 신체 조직에 에너지원이 부족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 손떨림,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나 멍한 느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더욱 심해지면 혼동, 두근거림, 나아가 경련이나 의식을 잃는 응급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에서는 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져 갑작스런 실신이나 심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모두 인체에 급성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여 정상 범위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당뇨병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국내 보건소 기준 WHO 권고 기반. 다음 10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이 45세 이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위험이 높아집니다. 2. 허리둘레가 크다.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위험. 뱃살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 증가. 3. 체중이 많이 나간다. 특히 키에 비해 과체중, 비만일 경우. 4.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 유전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혈압이 높다.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혈중 중성 지방이 높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당뇨 위험 증가. 7.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걷기, 활동량이 부족하다면 위험. 8. 탄수화물과 단 음식, 음료수를 자주 먹는다. 혈당 지수 높은 음식 섭취가 많을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잦음. 9. 최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는 현상은
당대사 이상일 수 있음. 10. 잦은 피로감, 시야 흐림, 잦은 소변, 갈증, 손발 저림 등이 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음. 0에서 2개, 현재로선 당뇨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체중 유지, 걷기 등 운동 습관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1년에 한 번은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검사,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정기적인 혈압 콜레스테롤 체크, 3개에서 4개, 당뇨 전 단계 또는 잠재적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사 조절과 운동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공복혈당 검사, 매일 식후 걷기, 야식 줄이기,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기, 허리둘레 체중 관리 시작. 5개 이상. 이미 혈당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 초기일 수 있으며 무심코 지나치면 합병증 위험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입니다. 반드시 병원 방문 후 혈당 검사, 필요시 식이요법 약물 시작, 당뇨 합병증 눈, 콩팥, 신경검진 병행 혈압 콜레스테롤 함께 조절 필요,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3가지 지표를 통해 정확한 당뇨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자각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질병이라 불릴 만큼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혈당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험성과 당뇨병의 무서움.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장 큰 위험은 당뇨병으로 진행되거나 이미 당뇨병이 있는 경우 합병증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30%가량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이 오랫동안 높아 당뇨병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에 손상이 생겨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실제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이 밖에도 눈에 합병증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콩팥이 나빠지면 투석이 필요한 심부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병증이 생기면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극심한 통증과 저림, 그리고 발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족부 궤양 및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이미 손상된 조직을 되돌리기가 어렵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행히도 혈당을 잘 관리하면 이런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1%만 낮춰도 망막병증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20에서 3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면 향후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당뇨병을 오래 앓은 뒤늦게 혈당을 엄격히 조절하기 시작하면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철저히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혈당을 방치하면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노년에 당뇨병이 발생한 늦은 나이에 발병하고 유병 기간 5년 미만인 65세 이상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1%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50에서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이 높을수록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커진다는 뜻으로 노년기라도 혈당을 잘 조절하면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입니다. 또한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치매 등의 인지기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1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치매 위험이 정상 대비 최대 77%까지 상승하고 반대로 6에서 7%로 잘 조절되면 치매 위험이 1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를 등한시하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환부터 시작해서 실명, 투석,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이 커지며 이는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혈당 관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게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고령의 당뇨 환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혈당 조절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심각한 저혈당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나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목표치를 의료진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높은 노인의 경우는 다소 여유 있게 목표를 설정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과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당뇨병과 함께 지낼 수 있으므로 모든 노력의 기본은 혈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5. 혈당에 좋은 과일, 채소, 음식.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품이 얼마나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혈당 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변화폭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흰쌀밥보다 현미밥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식후 혈당 변화가 적으므로 흰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아래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들을 정리합니다. 가능하면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위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과일 당 함량이 과하지 않은 온대과일 위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 오렌지, 복숭아, 자두, 체리 등은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아 먹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들입니다. 베리류 과일도 좋은 선택인데 특히 딸기는 1컵당 당분이 다른 과일보다 적어 혈당 지수 값이 1에 불과할 정도로 혈당 영향이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당도가 너무 높은 열대과일, 파인애플, 망고 등보다는 이런 과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일도 과당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정량을 정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대부분의 비전분질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잎채소, 시금치, 상추 등 브로콜리, 양배추, 버섯, 당근 등의 채소는 몇 끼 충분히 섭취해도 혈당 걱정이 적습니다. 흔히 당근은 당류가 많아 피해야 할 것처럼 오해받지만 실제로 삶은 당근의 혈당부하 수치는 2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당근은 브로콜리나 상추처럼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로 분류되며 당뇨 환자도 매 끼니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안전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소류를 식단의 절반 이상으로 채우면 포만감도 없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 및 콩류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밀가루 등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빵보다 통밀빵, 흰쌀밥보다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먹는 식으로 섬유질이 살아있는 곡물을 섭취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보리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아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도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조리된 보리 한 컵의 혈당 지수 값이 9 정도로 낮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귀리나 퀴노아 등도 훌륭한 통곡물 대안이고 고구마 역시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또한 콩류 음식 콩, 완두콩, 렌틸콩 등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에 좋은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렌틸콩은 삶았을 때 혈당 지수가 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혈당 부담이 적으며 한 컵에 식이섬유 약 5g을 함유하여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는 흰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 등은 최대한 피하거나 아주 가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과류 및 유제품, 견과류는 혈당에 비교적 안전한 간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대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서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습니다. 실제로 땅콩의 혈당 수치는 1에 불과하며
견과류는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으므로 한 줌 정도의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제품 중에서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혈당에 좋은 편입니다. 가당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은 당분이 많지만 첨가당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의 혈당 수치는 3으로 낮아서 당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자연적으로 양질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 혈당 상승을 늦추는데 탁월한 음식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요거트를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도 있으며 미국 당뇨병 협회 역시 첨가 당 없는 저지방 요거트를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생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먹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는 것도 식사의 혈당 지수를 낮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6.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생활습관 실천법.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급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방법들은 전문의와 영양학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면 식후 혈당의 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 조절하기.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는 식사 방법을 권장하는데 이를 영양소 순서 또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질 풍부한 채소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여주며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채소로 시작해 탄수화물로 끝나는 식사를 했더니 식후 혈당 급등 폭이 4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사 순서는 위장에서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GLP-1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식욕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후에 가볍게 걷기, 밥 먹고 난 뒤 바로 움직이는 습관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가능한 한 빨리 먹고 10분에서 30분 이내,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사 직후 급격히 오르던 혈당이 운동을 통해 소모되면서 더 낮게 유지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분들께 식후 걷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단 2분에서 5분만 걸어도 앉아 있는 것보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고 식후 30분 이내에 걸으면 혈당이 최고치에 도달하기 전에 포도당을 소비해 혈당 상승폭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하루 중 언제 걷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혈당 조절을 목표로 한다면 식후 가능한 빨리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다만 식사 직후 너무 격한 운동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보다는 식후 규칙적으로 자주 걷는 것이 혈당 안정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기, 잠을 잘 자는 것도 혈당 관리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이 치솟고 혈당이 높은 상태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만성 피로를 느끼거나 잠을 설치는 경우 혈당이 높아 신체 균형이 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호전되고 식욕 조절 호르몬들도 안정되어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이며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분들은 수면 부족이 지속되지 않도록 생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자제 등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도 혈당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숙면을 취한 다음 날은 혈당이 보다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아져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실천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 관리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
적정 체중 관리, 특히 내장 지방 감소 등이 모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가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면 식후 혈당도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과 과음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위험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시 의료진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혈당 수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혈당 관리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습관이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의 비결입니다. 혈당은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되고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행 채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정보들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꿀팁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봐요. 오늘도